385번 우리가 연산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x의 마름모 y 이렇게 둘을 연산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x라는 숫자에 루트 1을 곱하고 뒤에 있는 y를 빼겠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 계산해서 각각 더했더니 b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 a 마름모 1이 뭔지 계산하시고 이 마름모 a가 뭔지 계산하시고 걔네들을 더해서 b다 라고 두면 되겠죠. 자, a 마름모 1부터 계산을 해버리면 자, 마름모 앞에 있는 게 x 역할이고 마름모 뒤에 있는 게 y 역할이에요. 각자 자리에다가 끼워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a 루트 2 빼기 1 2 마름모 a는 2 루트 2 빼기 a. 자, 얘를 더합니다. 얘를 더한 게 b가 됐다. 근데 a랑 b가 유리수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 식에서 a 마름모 1이 a 루트 2 빼기 1 됐고요. 그 다음에 2 마름모 a가 2 루트 2 빼기 a가 됐습니다. 그게 b가 됐다. 자, 좌변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자, 요거 루트 2 있고 루트 2 있어요. 루트 2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루트 2로 묶으면 a 더하기 2 그리고 루트가 없는 애들은 뒤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이때 이거를 쭉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는데 얘가 유리수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루트를 포함한 덧셈 뺄셈식을 막 정리하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면 루트 2가 완전히 없어져야만 유리수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2 앞에 붙어있는 요 a 더하기 2가 0이어야 전체적으로 유리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자,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거 나왔으니까 요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할게요. 이건 이제 0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요거 계산한 게 b, 즉 b는 1 됩니다. b는 1 나왔어요. a랑 b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b 루트 2에 마름모 a 연산을 하시오. 자, b가 1이니까 그냥 루트 2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연산 앞에 나오는 거 마름모 앞에 나오는 애에다는 루트 2를 곱하고 빼기 마름모 뒤에 나오는 거 하겠다. 그럼 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고 쫀쫀 플러스 2고 4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새롭게 연산이 정리가 되면 저 연산 맞춰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다가 조건에 맞춰서 A, B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90번으로 넘어갈게요. 번 하기 전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리수의 정수 부분 그리고 소수 부분. 예를 들어서 루트 13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찾고 싶어요. 루트 13이 몇 점 땡땡 되느냐. 그래서 그 몇이 정수고 땡땡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루트 13의 정수 부분을 찾으려면 13이라는 수가 어떤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써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 찾아보면 3, 3은 9하고 4, 4, 16 사이에 있죠. 그러면 루트 13은 루트 9하고 루트 16 사이에 있다는 건데 루트 9는 3이고 루트 16은 4예요. 따라서 루트 13이 3하고 4, 즉 3.땡땡이라는 소리니까 정수 부분은 3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했었냐면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떠한 무리수든지 간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수 부분을 찾고 싶으면 소수 부분은 하고 싶으면 저 무리수에다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루트 13의 소수 부분은 루트 13에서 그놈의 정수 부분인 3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했었어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39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루트 n의 정수 부분이 a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b예요. 그리고 a는 2하고 5 사이 2하고 5 사이고 b는 0.3하고 0.6 사이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 정도 캐치를 해보면 자, 루트 n이라는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죠. 이 무리수 루트 n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라는 게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A가 정수라는 소리예요. 근데 A가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A는 3 아니면 4예요. 그죠? 요렇게 두 가지 정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A가 3일 때랑 A가 4일 때 요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A가 3일 때 A가 4일 때 둘을 각각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A가 3이면 루트 n은 3 더하기 b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자연수 n을 찾고 싶은 거죠. 자연수 n. 자연수 n이 직접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루트 n을 제곱하면 n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루트 n이 얼마인지 좀 만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n을 직접 찾을 거예요. 근데 지금 3 더하기 b인데 b가 얼마인지는 몰라. 소수 부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0.31도 가능하고 0.4441도 가능하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b가 얼마다 라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그냥 요놈의 범위 정도는 구해낼 수가 있겠지. 자, b의 범위가 0.3보다 크고 0.6보다 작기 때문에 3 더하기 b라고 하는 루트 n의 범위는 3.3보다 크고 3.6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제곱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n을 제곱하니까 n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양쪽에다 3.3의 제곱과 3.6의 제곱을 써야 되겠죠. 3.3의 제곱 해보시면 10.8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의 제곱은 12.9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은 누구니? 11 아니면 12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일단은 n은 11도 되고 12도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마찬가지로 a가 4일 때에는 루트 n이 4 더하기 b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b의 범위가 0.3보다 크고 0.6보다 작으니까 4를 더해서 이번에는 4.3보다 크고 4.6보다 작을 거죠. 똑같이 제곱하시오.
그럼 n의 범위가 4.3의 제곱, 18.49, 4.6의 제곱, 21.16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 n은 이번에는 19 또는 20 또는 21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n이 총 몇 개가 가능하냐면 5개가 가능하다.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개 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냥 단순한 요 무리수 루트 1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거, 또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리해서 뭐 정수 부분을 뭐 3배를 하고 소수 부분을 2배에서 빼는 거 뭐 그런 거를 하겠지만, 조금 어렵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 주황색으로 써놓은 거 요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무리수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눠져 있으면 더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 특히나 정수 부분은 정수가 정수 부분이겠죠. 따라서 요 범위에 있는 정수를 구체적으로 찾아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정수가 3일 때랑 4일 때랑 얘기가 달라지니까 2가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를 쭉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11쪽에 유형 10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 하고 있는데,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려면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가능한 애들끼리만 계산을 할 수 있다. 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2 루트 2 빼기 3 루트 5 더하기 루트 3 루트 2 더하기 4 루트 5 뭐 이렇게 있으면 루트 2 있는 애들은 루트 2끼리, 그 다음에 루트 5 있는 애들은 루트 5끼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은 문자 계산이랑 똑같다고요? 2x랑 x 더하는 거 3x 되니까 3루트 2 되는 거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4x 하면 플러스 x 되듯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니까 하나 이렇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루트가 같은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는 소리고, 유형 10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요 무리수를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거, 그게 우리가 이미 다 해봤더라고. 397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두 직각삼각형 ABC, DEF를 그리고 AB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도록 DF랑 QF의 길이가 같도록 PQ를 정할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P의 좌표를 구한다. 두 번째 Q의 좌표를 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PQ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 P의 좌표를 보면 점 P가 어떤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바닥에다 찍은 게 P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무리수를 나타낼 때 요거 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가면서 내렸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일단은 요 직각삼각형 ABC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의 길이가 2입니다. 저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죠. 빗변의 제곱은 9 더하기 4, 즉 13이에요. 제곱한 게 13이니까 요놈의 길이는 루트 13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B 꼭지점이 점 2예요. 그러면 2에서 루트 13의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는 2에서
루트 13의 길이만큼 왼쪽으로 간 2 빼기 루트 13 이게 되겠죠. and DF 직각삼각형에서 또 빤 Q 찍었죠. 얘도 DF라는 요 빗변의 길이를 요 점을 꼭지점으로 돌려서 내렸기 때문에 두 개를 구하실 건데 똑같이 높이가 3이고요. 밑변이 2예요. 빗변의 길이 똑같이 13 되겠죠. 그럼 13이라는 것을 F9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얘는 9에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9 더하기 루트 13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P랑 Q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PQ 선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항상 수직선상에서 어떤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때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시면 됩니다. 지금 Q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Q가 좌표가 더 큰 숫자겠죠. 그래서 Q의 좌표인 9 더하기 루트 13에서 P의 좌표인 2 마이너스 루트 13을 빼시면 돼요. 얘가 음수건 양수건 상관없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일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길이 구하고 싶으면 수직선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무조건 양수로 나오게 된다고. 자, 그럼 이거 9 더하기 루트 13에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3이니까 루트 없는 애들끼리 7 그리고 루트 13 두 개 더했으니까 2 루트 13 이렇게 PQ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뭐 이거 관련해서 401번까지 쫙 풀게요. 자, 유형 11번 이제 뺄셈을 이용한 대소관계 또는 유형 12번의 세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뺄셈을 이용한다는 거는 요거예요. 만약에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 나왔어.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기 때문에 양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뺐더니 0이 나오던데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수니까 빼서 0 나왔다는 거고요. 뺐는데 음수 나왔어. 작은 수에서 큰 수 뺐으니까 음수가 나왔다. 이거 뭐 2항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B 잡아서 2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2항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뺄셈으로 대소 비교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빼기로 대소 비교를 하나 아니면 부등식의 성질을 적당히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나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한번 보면 루트 5 빼기 1이랑 1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다. 자, 요것을 빼보자. 그러면 루트 5 빼기 2가 되던데 얘는 2보다 조금 큰 놈인데 그치 루트 4보다 크니까 2점 얼마 되죠? 그러면 2보다 큰 놈인데 2를 뺐으니까 양수 나오겠네. 그 말은 루트 5 빼기 1이 1보다 큰 거였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뺄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루트 5 빼기 1이랑 1을 비교할 건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여기 부등호 기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등호 기호가 뭐 요거든 어쨌든 간에 요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호 양변에 같은 숫자 1만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등식의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루트 5하고 루트 2하고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누가 더 크냐면 루트 5가 더 크다고. 얘가 2점 얼마니까 더 크다고. 그러면 결국은 양변에 1을 다시 빼어줘도 그대로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랑 뺄셈을 이용하는 거랑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아다가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루트 11 빼기 2랑 빼기 2 더하기 루트 10 이거를 비교를 하래요. 나는 요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가운데 부등호 기호를 생략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2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루트 2를
더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루트 11이 당연히 큽니다. 그럼 양변에 2를 빼도 왼쪽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고. 3번 2루트 5 빼기 1이랑 8 빼기 2루트 5랑 자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가운데 부등호 기호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고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 형태인데 만약에 얘네 둘이 붙으면 계산 가능하고요. 얘네 둘이 붙어도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세요. 가운데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루트 5 있는 애들을 왼쪽으로 모으고 루트가 없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모을게요. 그럼 얘 여기 가만히 있고 얘가 옵니다. 더하기 2루트 5 되겠죠? 얘가 갑니다. 더하기 1 되겠죠? 그럼 이것이 4루트 5고요. 얘는 9예요. 4루트 5랑 9랑 누가 더 크니? 루트가 둘 다 없기 때문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으니까 얘에다가 루트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요거를 제곱을 하거나 상관없는데 우리가 루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자, 루트 바깥에 있는 수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죠. 루트 81이 9고요. 얘는 루트 16 곱하기 5예요. 16 곱하기 5니까 80이죠. 그러면 얘가 살짝 더 크지? 그러면 요거 똑같으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죠? 그리고 양변에 막 이렇게 자리를 바꾸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저 둔 상태에서 쭉 옮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기로 할 수도 있어요. 뺄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요거 2 루트 5 빼기 1이랑 8 빼기 2 루트 5를 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4 루트 5 빼기 9가 돼요. 4 루트 5 빼기 9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주려면 이 똑같은 짓을 또 하셔야 돼요. 루트 80 빼기 루트 81이니까 조금 더 작은 수에서 조금 더 큰 수 뺐네. 음수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더 컸다 얘기가 되겠죠. 굳이 빼지 않아도 비교는 가능하다. 4번도 루트 7 빼기 2하고 3 빼기 루트 7 이렇게 있어요. 얘도 그냥 자료 옮겨서 가도록 할게요. 루트 7 있는 애들과 숫자들 왼쪽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루트 7 얘 넘어와서 플러스 루트 7 3 있는데 마이 넘어와서 플러스 2 얘는 2루트 7 얘는 5 자 얘는 루트 25 얘는 루트 4, 7, 28 왼쪽이 더 크네요. 따라서 왼쪽이 더 크다. 4번 오른쪽 크다 그랬으니까 4번 일단 틀렸고요. 5번은 5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랑 5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5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양변에 5를 떼세요. 그러니까 5를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마이너스는 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양변의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거를 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만 두고 한번 고민을 하죠. 자 만약에 요거 마이너스가 없다면 5분의 1이 조금 더 큰 수예요.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 더 클 텐데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뒤집어지고 부등호 방향 유지해서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수. 세 개의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63쪽에 406번 보겠습니다. 406번. 세 개가 숫자가 나왔을 때 걔네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자, A가 루트 3 더하기 3, B가 5 빼기 루트 2, C가 4. 자,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서 누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누구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큰지 이거를 봐야 돼요.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야매로 푸는 방법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정석대로 푸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야매로 푸는 방법은 뭐냐. 자, 요거 3만 있으면 좋겠는데 루트 3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얘도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네. 그러면 이제 이 루트 달린 애들이 근사값이 몇 점 땡땡인지, 즉 정수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몇 점 땡땡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루트 3의 정수 부분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으니까 1점 땡땡이죠. 자,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이에요 라는 소리를 그냥 1점 땡땡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럼 1점 땡땡이에요. 근데 걷다가 3 더했다? 그럼 얘는 A는 결국 4점 땡땡인 거예요. C가 4죠? A가 C보다 좀 더 크겠네. 이게 되는 겁니다. and 루트 2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루트 2도 1점 땡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5에서 1점 땡땡을 뺍니다. 자, 5에서 1점 땡땡을 빼야 돼요. 자, 1 빼면 4인데 땡땡을 더 빼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더 깎이겠죠. 그럼 얘는 3점 땡땡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B는 3점 땡땡이에요. 4보다 작죠. 그럼 B가 제일 작고 C고 A가 제일 크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사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이죠. 대략적인 값을 이용해서 야매로 푸는 방법인데 우리 이런 거는 서술형에다가 쓰기가 좀 아리까리 하겠죠. 쓸 수도 있긴 한데 예쁘게 쓰면 인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 정석대로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두 개씩 먼저 해보는 거예요. A랑 B 비교하시고요. B랑 C 비교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안 끝나면 A랑 C를 한 번 더 비교를 하셔야 돼요. A랑 B를 비교하는 방법 빼면 귀찮겠는데 C랑 A, C, BC, AC, BC 할까요? A 빼기 B를 해보는 거죠. A 빼기 B. A는 루트 3 더하기 3 거기다가 B 요거를 빼면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빼기 2 이렇게 되는데 루트 3 더하기 루트 2는 얘네들의 정수 부분이 1, 1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를 뺀다고 해도 소수 부분들이 남아서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B하고 C 요거 두 개 해보면 B에서 C를 빼봐요. 5 빼기 루트 2에서 4를 뺍니다. 그럼 1 마이너스 루트인데 루트 2가 1보다 살짝 큰 놈이기 때문에 이거 음수 나오겠네요. 그러면 B보다 C가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운 좋으면 여기서 끝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B보다 C가 커요. B보다 A가 커요. 그럼 B가 제일 작다까지는 일단 나오는 건데 C하고 A하고 누가 더 큰지 안 나오죠. 따라서 C하고 A 누가 더 크냐 이거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C하고 A하고 A 빼기 C 해보면 루트 3 더하기 3 빼기 4 하면 루트 3 빼기 1이고 루트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양수죠. 따라서 A가 C보다 크네. 그럼 이걸 종합해서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A가 제일 크더라 라고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근데 야매로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도 만약에 4점 땡땡인 요런 수가 나오면 얘도 4점 땡땡이죠. 쟤도 4점 땡땡인데 누가 더 커? 몰라. 그럴 때는 요 정석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요 루트 17로 바뀌어봤자 나오지 않겠지만 아무튼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몇 점 땡땡인지 내가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둘 다 똑같은 게 나오면 누가 더 큰지는 그때는 진짜로 빼서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크기 비교를 쫙 410번까지 풀도록 할게요. 그 뒤에 C단계는 토요일까지 숙제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인수분해 곱셈 하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곱셈할 때 뭐 이런 거는 해봤어요. 단항식 하나밖에 없죠. 단항식이랑 다항식 곱할 때 이거 x 곱하기 이놈을 괄호 안에 하나씩 분배해주는 분배 법칙 이용해서 x랑 x 곱하면 x제곱, x랑 1 곱하면 x, 이렇게 단항식이랑 다항식 곱하면 분배 법칙하면 된다 라는 거를 배웠었는데, 이제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나옵니다. 괄호 곱하기 괄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항식이랑 다항식 곱하는 거 우리가 뭐 이제 익숙해지면 자동적으로 하겠지만, 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해서 분배를 일단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C에다가 곱하는 것 더하기 A 더하기 B를 D에다가 곱하는 것, 이렇게 완성이 되겠고, 다시 이게 단 곱하기 다 되니까 C를 분배, D를 분배 이렇게 하시면 AC, BC, AD, BD 이렇게 4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개를 할 때 두 개 다항식을 곱하면 2, 4 4개의 항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가 좀 여러 개여서 헷갈리겠지만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을 먼저 분배를 해준 다음에 단항식을 다시 분배를 해준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셔야 빠르냐면, 괄호를 좀 크게 써볼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괄호에서 하나 잡아요. 이것을 분배합니다. AC, AD, AC, AD에다가 첫 번째 괄호에 두 번째 거 잡아서 또 분배하세요. BC, BD. 그럼 BC, BD. 이렇게 해서 4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괄호 곱하기 괄호 나오면 저렇게 하나 다 분배를 해준다고. 자, 요거 하나, 2개 분배하고, 이거도 2개 분배하니까 2개씩 2번 분배해서 4개의 항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2, 4, 4개의 항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69쪽에 424, 425, 426 3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것에 맞닥뜨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항식들을 곱하는 것을 전개한다 라고 하는데, 유명한 다항식의 전개를 우리가 공식화해서 밑에 곱셈 공식이라고 소개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외우고 얘를 적용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지 뒤에 넘어가면 인수분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인수분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 즉 전개하는 거를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꾸로 가는 거를 알아보려면 전개하는 걸 잘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크게 1, 2번 묶어서 1, 2번, 3, 4, 5번 해서 4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나와요. 완전 제곱식. 자, 이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보고, 그리고 어떻게 외우면 좋겠는지 외우는 방법까지 같이 소개하려니까 칠판 보세요. 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A 하나만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 제곱식은 A 더하기 B라는 식을 전체 싸잡아다가 제곱을 하는 거예요. 또는 중간에 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A 빼기 B의 완전 제곱, 얘는 합의 제곱, 차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저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A 제곱은
A랑 A 똑같은 거를 2개 곱한다 라는 의미니까 얘는 A 더하기 B를 2번 곱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아까처럼 얘를 분배하면 A제곱 더하기 AB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분배하면 BA 더하기 B제곱. 근데 AB나 BA나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제곱, 일단 합의 완전제곱을 전개를 했어요. 두 번째 차까지 하고 나서 외우는 방법 볼게요. A 빼기 B, A 빼기 B. 이번에는 A 빼기 B를 2개를 곱해요. 자, 주의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지는 거 잘 보셔야 되겠죠. A를 이렇게 분배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분배할 겁니다. 자, 먼저 A 분배하는 것부터 A에 A 곱하면 A제곱, A에 마이너스 B 곱하면 마이너스 AB. 자, 마이너스 B 분배하는 거라고 마비에 A 곱하면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B를 곱하면 플러스 B제곱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제곱 더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합니다. 자, 요거는 합의 완전제곱, 요거는 차의 완전제곱이에요. 한 끗 차이예요. 여기가 중간에 더하기 있었던 완전제곱이면 여기 2AB 부분에 더하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 있었으면 2AB 부분에만 빼기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은 선배들이 거쳐갔던 실수가 뭐냐면 더하기 하고 괄호 치고 제곱이에요. 만만한 게 아니거든. 만만한 게 아닌데 자꾸 이거를 A만 제곱하고 B만 제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얘는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할 수 없어요. 왜? 여기 중간에 2AB라는 게 하나씩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괄호 치고 제곱이 나오면 항상 조심하세요. 괄호 치고 제곱하면 일단은 제곱이기 때문에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더 끼어드는 거 플러스 2AB. 여기 있는 2랑 AB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2AB.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빼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야 돼요. 일단 A제곱 B제곱 생길 거예요. 자, A제곱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AB에다가 더하기 B제곱. 자, 마이너스 있지만 제곱을 시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뒤에 B제곱에도 항상 플러스 붙는다는 거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처음에는 이제 어버버버 하겠지만 하다 보면 익숙하게 이게 쭉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지요. 뭐하냐, 좀 더러워 보이는 거 할까요? 3분의 1A 더하기 2분의 1 요거 있습니다. 자, 430번이에요. 430번에 요거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전개해보죠. 자, 여기 3분의 1A 이게 저 완전제곱식의 A 역할이고요. 2분의 1 요게 B 역할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요놈의 제곱 더하기 2 빰빰 2랑 3분의 1 A랑 2분의 1이랑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일단 한 단계 더 가도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 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빰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쓰시고요. 자, 3분의 1 A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도 제곱하고 A도 제곱하라는 소리니까 9분의 1 A제곱.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요 2랑 2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 A 더하기 이놈의 제곱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항상 제곱할 때 요렇게 있으면 숫자도 제곱, 문자도 제곱 요것만 조심해 주시고 중간에 E, A, B 이 빰빰이 꼭 들어가 줘야 되고 뒤에 거에 제곱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연습을 434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35번에 네모 x 더하기 1을 완전 제곱 전개했더니 네모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얘가 앞에 거고 얘가 뒤에 거예요. 이거 완전 제곱 전개하면 요 뒤에서 1제곱 하면서 나오는 게 맞고요. 앞에 거를 알고 싶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 요것이 항목이 이 앞에 거의 제곱 말고 중간에 들어가는 거 얘가 2랑 네모 x랑 1을 곱해서 만든 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곱했는데 12x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요 앞에 들어가는 네모가 6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6. 그러면 요 놈은 얘의 전체 제곱이니까 66은 36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끼워 맞추는 거죠. 요거의 제곱 있어야 되고 저 뒤에 이놈의 제곱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빰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빰빰에 대해서 요 네모를 찾아서 제곱해서 얘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추기 하는 거 6번, 7번 밑에 두 가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합차 공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인데 얘도 엄청나게 유명해요. 자, 우리 이 곱셈 공식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몇 줄 추가해서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중3 과정에 있는 거는 빠삭하게 알고 넘어가야 고등학교 때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거 몇 개만 더 외워주면 되겠죠. 이제 합차 공식을 보시면 합차 공식은 말 그대로 A랑 B에 합 하나 있고요. A랑 B에 차 하나 있어요. 합이랑 차를 곱하는 게 합차 공식이에요. 얘도 똑같이 전개. 자, 요거 A를 분배하면서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분배하면서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분배하면 A에 A, A제곱 여기다 A 곱하면 마이너스 AB. 자, 이번에 B를 분배. B랑 A 곱하면 플러스 BA. B랑 마비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이번에는 AB, BA 합차라서 없어집니다. 자, 남는 게 뭐냐? A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요거 합차 공식의 결론은 결국은 뭐냐면 제곱과 제곱의 차가 되는 거죠. 합차 공식을 전개를 하시면요. 합차를 전개하면 앞에 있는 친구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친구의 제곱이 돼요. 요것이 겁나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이 쓰여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완전 제곱식에서는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더라도 이게 나올 때 저 뒤에서 플러스 B제곱 이게 나왔어요. 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런데 얘는 뿔비랑 마비를 곱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부호를 좀 잘 챙겨보시고 이것이 더하기, 이것은 빼기 똑같은 두 수의 합이랑 차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그냥 빼기로 연결시켜줘 버리면 되겠다. 얘도 예를 보면 합차는 간단하긴 한데 2x 더하기 3이랑 2x 빼기 3이에요. 자, 2x랑 3의 합과 차죠. 자, 그러면 A 역할하는 게 2x고 B 역할하는 게 3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곱제곱의 차였으니까 2x를 제곱하시고 3을 제곱하셔서 빼면 끝나는 거라고요. 4x제곱
빼기 9 끝입니다. 또 많이 헷갈려하는 거 잠깐 볼까요? EX 나왔는데 이게 있어요. EX 마이너스 3y 차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합 아닌데? 이것을 합차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때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 빼기 5 이게 있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자리를 바꾸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리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3y 더하기 2x예요. 얘는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x예요. 이렇게 두면은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3y와 2x의 합차예요. 이렇게 보면 합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 보면요. 부호가 안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앞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부호가 바뀌었니? 그럼 얘는 합이고 얘는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y와 2x의 합차 공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3y를 제곱하고 2x를 제곱해서 빼단수? 근데 마이너스 제곱하면 그냥 9죠? 9y 제곱에서 4x 제곱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합차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 그럼 자리를 한번 바꿔보시면 부호가 바뀌는 부분에 의해서 합차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진짜 합차로 안 보여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씩 전개 하시면 돼요. 자, 곱셈 공식은 지금 전개하는 거를 간추려서 이건 이거니까 외워서 써먹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외워져. 초반에 너무 안 외워지면 일일이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개하는 법을 하다가 곱셈 공식을 아예 안 외우면 뒷장 넘어가서 인수분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리면 전개를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곱셈 공식을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도 합차가 안 보이면 그냥 전개하면 돼요.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똑같은 결과는 일단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합차 관련된 거 오른쪽에 438부터 443번까지예요. 자, 이제 두 줄 남았는데요. 두 줄도 그냥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에 관한 2차식 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2차식 전개. 자,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가지고 놀았던 건 1차 방정식, 1차 함수. 3학년 때 데리고 놀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2차식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x를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x에 관한 1차식 x 더하기 a랑 x 더하기 b 쟤네들을 곱하시면 x제곱이라는 2차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얘는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을 곱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고 조금 복잡하게 x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의 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 두 가지 전개하는 거를 2차식 관련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 나중에는 전개 문제를 풀 때 A, B, C, D 저런 애들은 전부 다 숫자로 줄 거고요. X만 문자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얘도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곱하면 AX 요래 곱하면 AB 이게 동류항이죠? 동류항이니까 A 더하기 B의 X 이렇게 묶을 거예요. 우리가 X에 관한 2차식이다 라고 하면 2차, 1차, X 없는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제곱 동류항은 X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얘는요 우리가 전개를 할 때
뭐 물론 이게 하나하나 전개하니까 저게 저렇게 돼서 동류항이 저렇게 정리가 돼 라고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괄호에 x랑 a라는 항이 있고요. 두 번째 괄호에 x랑 b라는 항이 있어요. 각 괄호에서 하나씩 데려다가 곱하는 게 전개예요.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x제곱 ax, bx니까 a 더하기 b의 x x 없는 애들끼리 곱해야 상수항 ab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얘도 가볼게요. 얘는 ax, cx 곱하면 a, c, x 두 개 그리고 ax랑 d 곱하면 a, d의 x b랑 cx 곱하면 b, c의 x 더하기 b랑 d 곱하면 bd 얘도 얘네가 동류항이라서 묶어요. x로 ac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 이렇게 됩니다. 얘는 자 여기서 ax b 있고요. cx d 있어요. 자, 2차 항을 만들려면 xx 있는 거 그래서 acx 제곱 있구나. 그 다음에 1차 항 만들려면요 x 하나랑 x 없는 거 x 하나랑 x 없는 거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야 돼요. 그래서 ad x bc x 따라서 ad 더하기 bc의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상수항 만들려면 x 없는 거 곱해야 되니까 b랑 d 곱해서 bd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외우기가 조금 까다롭긴 할 텐데 까다롭지만 이게 2차식이 된다는 거를 염두해서 2차식이니까 2차항 만들고 1차항 만들고 상수항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도 2차항 만들고 1차항 만들고 상수항 만든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있어요. 부호가 또 섞여서 나오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x 더하기 a 역할하는 게 3이고요. b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1이겠죠. x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얘는 x제곱에 얘 전개할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나오니까 결국은 3 빼기 1 해서 2x 이렇게 생기고요. 뒤에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항이 생기는 거라고. 가운데 있는 요 2는 어떻게 나왔냐면 3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식에 숫자 들어간 거 요거 볼게요. 자, 2x 더하기 5랑 3x 마이너스 1 곱하기 5. 자, 일단은 x제곱이 어떻게 나오냐면 2x, 3x 곱해 x제곱이죠. 6x제곱 그 다음에 x 1차항 만들 건데 1차항 만들려면 얘랑 얘 곱해야 1차항 나와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야 또 1차항 나오죠. 5, 3, 15x 따라서 1차항은 마이너스 2x하고 15x 더한 것 이렇게 보시고 더하기 숫자 나오려면 숫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5 찾는 것만 주의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x 1차항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거도 모르면 그냥 다 전개하면 된다고. 이거 곱하고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x 마이너스 5 다 적고 동량 정리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외워놓고 써먹자라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69쪽 나머지 싹싹 풀어주세요. 2장 넘어가서 문제 볼게요. 바로 타항식과 타항식의 곱셈인데 우리 480번을 봅시다. 480번
식을 만들어서 전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식을 만들기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480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를 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A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이다. B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이다. 그러면 A 곱하기 B를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게?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얘를 식으로 써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 대충 뭐 찍어서 맞출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식으로 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A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고 나에서 B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자, A, B를 6으로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몫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몫을 적당한 문자로 두고 나서 식을 살짝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몫을 x랑 y라고 둔다면 이 식은요. a는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x고 나머지는 4야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잖아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 1이야. 이거는 10은 3 곱하기 3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수 몫과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B는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y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B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라는 요 숫자를 A가 6x 더하기 4고 B가 6y 더하기 5니까 이거를 전개해서 한번 표시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죠. 6x랑 6y 곱하세요. 36 xy 6x랑 5 곱하시면 30x 4랑 6y 곱하시면 24y 마지막 4, 5, 2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6으로 나눈 나머지는 잘 보시면 6 곱하기 뭐시기 한 다음에 6보다 좀 작은 수 이게 나머지죠. 얘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6 곱하기 뭐시기 한 다음에 6보다 작은 수 이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6 곱하기 뭐시기 만든 다음에 6보다 작은 수가 바깥에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6으로 묶어야 된다는 소린데 가만 보면 야 6의 배수예요. 6의 배수고 6의 배수입니다. 얘는 나중에 생각해보죠. 일단 요것만 볼게요. 얘네들 다 6의 배수니까 6으로 묶을 수 있어요. 요거 6으로 묶으면 6xy 요거 6으로 묶으면 5x 6으로 묶으면 4y 6 곱하기 뭐시기 됐네. 근데 20이 6보다 작지 않아요. 나머지가 20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럼 20을 쪼개세요. 어떻게? 6, 3, 18에다가 2 더하면 20이죠. 그러면 이놈을 이쪽으로 6으로 묶는 위치에다가 같이 써주세요. 6xy 5x 더하기 4y 그 다음에 얘 6으로 묶으면 더하기 3 하고 뒤에 2 남아. 그러면 A 곱하기 B는 6으로 나눈 몫이 이렇게 긴 거고요. 나머지는 2인 거예요. 답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주어져 있고 B도 나머지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몫을 적당한 미지수로 둬서 두 수의 곱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요거를 봤어요. 이거는 뭐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온다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거니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심화 과정에서 이 정도 풀이 정도는 써먹을 수 있도록 자, 가식 위에다가 이거 적고 나식 밑에다가 이거 적고요. 요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기도 이런 식으로 풀이를 쓸 수 있는가. 이게 뭐 서술형 답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유형 개수 구하기인데요. 자, 482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전개한 식에서 y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를 다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y의 개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y의 개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래?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가 전개할 때 아까 x의 2차식 전개하면서 했지만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에 있는 각 항들을 여기에서 2x나 마이너스 y나 4나 셋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x나 2y나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곱하는 게 전개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골라서 싹싹싹 곱해주는 게 이거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x제곱 4xy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계산했을 때 y만 남는 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x, y도 아니고 그냥 y라는 문자 하나만 있는 걸 찾고 싶으면 어떻게 곱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단순하죠. 여기에서 y를 고르면 여기에서 y 없는 숫자를 골라야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y 하나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y 있는 걸 고를 거면 이거 고르면 안 돼요. 그러면 xy 되고 y 제곱 되니까 이거를 골라서 이렇게 곱해야 8y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y라는 항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를 더하겠죠. 더하면 답은 9y니까 y의 개수는 9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전개식이 나오더라도 이거 다 전개해보지 않고 그냥 필요한 항만 떼서 얘가 개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 됩니다. 484번 한번 풀어보세요.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거 합의 완전 제곱 형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게 합의 완전 제곱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485번 볼게요. 3x 더하기 2y의 완전 제곱은 계산하여라. 자, 이놈은 앞에 거 3x를 전체 제곱하고 더하기 2랑 3x랑 2y를 곱하고 더하기 뒤에 있는 2y를 제곱하고 니까 9x제곱 더하기 12xy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개수에 a, b, c 붙었으니까 a는 9, b는 12, c는 4 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 거예요. 차이 완전 제곱 똑같은데 얘랑 차이 가운데 마이너스 2ab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야는 살짝 꽈졌네요. x 빼기 a의 제곱. 자, 490번. 490번 보면 x 빼기 a의 완전 제곱을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 이렇게 된대요. a랑 b를 찾으시오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좌변에 있는 얘를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좌변에 있는 애를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빰빰 그럼 2a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같은 식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같은 식이면 여기 있는 개수 x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a랑 똑같아야 돼요. a는 2분의 1입니다. a가 2분의 1이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와 b하고 a 제곱이 같으니까 b가 a 제곱이요. a가 2분의 1이니까 b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a와 b 곱하라 그랬으니까 8분의 1 하시면 됩니다. 합차까지 볼게요. 합차.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74쪽에 합차. 합차는 뭐냐? 같은 수와
같은 수의 합차 이렇게 나오는 거. 얘 전개 간단하게 앞에 거 제곱하고 빼기 뒤에 거 제곱하고 요거라고 했죠. 그래서 합차인지만 확인이 되면 전개 자체는 저렇게 간단하니까 저 공식 외우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시겠고요. 그리하여 문제가 어려운 게 없는데 전개에서 적용을 하는 건데 오따 496번 볼까요? 496 496 A 더하기 B, A 빼기 B와 전개식이 같은 거. 자, 요거 A 더하기 B, A 빼기 B 그냥 고스란히 합차하죠? A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는 합차냐? 얘도 합차가 되면 같은 전개식을 가질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봐도 되고요. 나 좀 귀찮으니까 머리 조금 써볼게요. 요 뒤에 있는 거 둘 다 마이너스 붙였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묶어내세요.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묶어내면 얘가 A 더하기 B가 돼요. 근데 A 더하기 B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요거 완전 제곱되겠죠. 그럼 1번은 요겁니다. 완전 제곱식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완전 제곱식 요거잖아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다고 해서 얘랑 같아질 리가 없겠죠. 항 자체가 다르잖아. 그래서 1번 탈락. 2번 B 더하기 A, B 빼기 B하고 A를 더했다 뺐다인데 요거 전개해버리면 얘도 합차는 합차죠. B랑 A의 합차. 근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B제곱 빼기 A제곱이 나와서 얘랑 다릅니다. 마이너스 1배 차이가 나요. 3번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요. A 더하기 B인데 요거 아까 해봤는데 합차처럼 안 보여? 그럼 자리를 한번 바꿔봐요.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 B 빼기 A고요. 얘네들 자리를 바꾸면 B 더하기 A예요. 얘도 B와 A의 합차입니다. 얘랑 똑같죠? 2번하고 3번이 똑같지? 1번 이 위에 거랑 똑같지는 않다고. 4번 자, 4번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똑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A랑 뒤에 B의 합차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와 B의 합차니까 합차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A의 제곱이 A제곱이랑 똑같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도 마지막으로 보시면 B 빼기 A 5번도 B 빼기 A랑 마이너스 B 더하기 A인데 얘도 머리 좀 써볼게요. 요 뒤에 있는 얘네들 마이너스 1로 묶은다고 쳐보세요. 뒤에 있는 애들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앞에 거랑 똑같죠? 얘도 완전 제곱식에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 부호를 완전히 다 바꿨으면 합차가 아니라고 같은 거 두 개 전개 곱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4번. 그 다음 합차 관련된 유형이 하나가 더 나와요. 유형 6번에 499번 보시면요. 499번에 식이 좀 길어요. 1 빼기 A, 1 더하기 A, 1 더하기 A 제곱, 1 더하기 A 4제곱, 이 1 빼기 A의 네모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식이 길긴 길지만 가만 보시면 앞에 두 덩어리 요것이 합차 공식 조건에 만족을 하죠. 1과 A의 합과 차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만 한번 먼저 전개를 해버리면 좌변에 있는 식이 얘네들의 계산을 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네 둘 전개한 게 1 빼기 a제곱이니까 다시 뒤에 있는 애들 붙여서 써버리면 결국은 또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이 다시 1과 a제곱의 합차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1의 제곱 빼기 a제곱의 제곱 a제곱의 제곱은 a 4제곱이죠. 요거 두 개 전개한 게 또 1 빼기 a의 4제곱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얘도 다시 1과 a 4제곱의 합차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전개하면 1 빼기 a 4제곱의 제곱인데 지수법칙 잘 하시죠? a의 4, 2, 8제곱. 그래서 1 빼기 a의 8제곱 요 네모는 8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식 있죠? 이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합차 쓰고 또 붙어서 또 합차 쓰고 또 붙어서 또 합차가 되는 거예요. 합차 공식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 지금 뭐 a가 계속 뭐 제곱되고 제곱에 또 4제곱 되네? 그럼 이거는 합차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고 결국은 4의 제곱, 8제곱이 답이 된다는 거. 합차 여러 번 쓰는 문제가 이제 50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72쪽으로 넘어가서 쭉 501번까지 풀도록 할게요.